오늘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처방전입니다. 이 채널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기준만 전해드립니다. 10년 뒤 후회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만 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중요한 순간에 더 필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50이 넘어서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깨집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작은 말에도 눈물이 납니다. 무릎이 쑤십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납니다. 어지럽습니다. 피부가 따갑고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디스크인가 보다. 빈혈이겠지. 피부 건조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홍조만 있는 병이 아닙니다. 호르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아래 3가지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유 없는 관절통, 잦은 이명과 어지럼증,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 노화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르몬 변화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병원은 계속 바뀌는데 원인은 안 나옵니다. 정형외과를 갔다가 이비인후과를 갔다가 피부과를 갑니다. 검사는 계속하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분명히 괴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 자체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노화라고 착각하면서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를 단순히 여성 호르몬 문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호르몬은 감정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뼈, 혈관, 피부, 수면, 기억력, 체온, 근육, 심장 박동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 몸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참습니다. 이 나이면 다 그렇지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집니다. 잠을 못 자니까 성격까지 예민해집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까지 사라집니다. 60세 김정숙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무릎 통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초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만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까지 아팠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정숙 씨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구나. 이제는 계속 아프겠구나. 이 생각이 반복되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운동도 포기했습니다. 결국 체중이 늘고 근육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관절과 근육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릎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 반드시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이유 없이 여기저기 쑤시십니까? 아침에 몸이 굳는 느낌이 드십니까?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순 노화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통증과 감정 변화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이 시작되면 갱년기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많이 놓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명과 어지럼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에서 소리가 나면 빈혈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호르몬 변화는 혈관과 신경 균형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삐소리가 들리거나 어지럼증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57세 박영자 씨는 갑자기 귀에서 매미 소리 같은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트만 가도 어지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도 울렁거렸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결국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밖으로 안 나가기 시작하면 몸보다 먼저 삶이 작아집니다. 박영자 씨도 점점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운동량이 줄었습니다. 잠이 더 안 왔습니다. 우울감까지 심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갱년기의 무서운 점은 단순 증상이 아닙니다. 삶의 반경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밖에 안 나갑니다. 사람 안 만납니다. 새로운 걸 포기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화는 나이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순간부터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행동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지럼증이 반복되면 최소 6개월 안에는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걷기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외출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귀찮아서 안 나간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움직이지 않을수록 더 빨리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충격받는 분들이 많은 증상이 있습니다.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숨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갱년기 시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피부가 화끈거립니다. 따갑습니다. 간질간질합니다. 무언가 스치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피부과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60이 된 이선자 씨는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등과 팔 쪽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친구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약도 발랐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예민해졌습니다. 예민해지니까 가족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아들이 작은 말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 말에도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를 단순히 생리 끝나는 시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면 신경계와 감정 조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억울합니다. 가족은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지금 이 부분 반드시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감정 기복이 심해지셨습니까? 잠이 줄어들었습니까?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성격 문제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갱년기에는 안면홍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줄어듭니다. 입이 마릅니다. 눈이 건조합니다. 피부가 갑자기 푸석해집니다. 탈모가 심해집니다. 복부 지방이 늘어납니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우울감이 커집니다. 숨이 답답합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몸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나약한 건가? 아닙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많을 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갱년기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증상이 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치료도 늦어지고 생활 습관도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현실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잠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수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정과 면역력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누우셔야 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30분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걷는 걸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근육은 50 이후부터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체력 차이가 10년 뒤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걸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하체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운동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자 참지 마셔야 합니다. 갱년기를 숨기면 관계도 같이 무너집니다. 가족에게 지금 몸 상태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혼자 버티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남편과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해야 합니다. 내가 요즘 괜히 예민한 게 아니라 몸이 힘들다. 이 말을 해야 관계가 덜 망가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갱년기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몸을 포기하는 사람은 이후 삶도 빨리 무너집니다. 반대로 여기서 생활 기준을 바꾸는 사람은 70 이후 삶까지 달라집니다. 64세 최미경 씨는 갱년기 이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사람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안 움직이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 말을 듣고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40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주민센터 운동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밤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 2달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이 좋아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다시 편해졌습니다. 결국 노후를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생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스스로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게 후회합니다. 그때 병원 한 번 더 가볼 걸. 그때 운동 시작할 걸. 그때 그냥 참지 말 걸. 하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갱년기는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노후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삶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10년 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기준을 바꾸면 몸도 관계도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픈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참는 걸 강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버티는 걸 성숙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몸은 지금도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듣느냐 무시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바꾸지 못해서 결국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이 기준을 하나씩 쌓아가면 10년 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